오늘도 저 아래 경찰차가 섰다. 가족들 간에도 집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경찰 불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좀 일상인 것 같아요. 온라인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했고 그게 통제가 안 이 돼요. 동네에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그러니까는 저 아래를 내려다보며 헬레나 씨는 생각했다. 이 동네에서, 이 나라에서 힘든 건 그녀의 집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항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이곳에는 이제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러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12살 무렵 캐나다로 이민 온 아이들은 에어 카뎃 활동을 하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에어 카뎃이란 청소년들이 항공 관련 지식과 리더십을 배우는 캐나다 정부 지원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특히 처음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를 방문해 2주간을 보낸 여름 훈련 캠프. 내년엔 더 많은 활동과 더 긴 기간을 참여할 수 있었기에 아이들은 그 기대로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잠정 중단되었다.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아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 집에는 조금씩 갈등이 시작되었다. 온라인 수업 참여도는 점점 떨어졌고 인터넷 앞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그렇게 조금씩 아이들의 세상은 화면 안으로 좁아져 갔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헬레나 씨는 올해 20살이 되는 아이들을 일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다시 힘을 내는 중이다.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아 졸업장이 없는 아이들. 햄버 위에 재민아이가 너희한테 보내는 메시지 올려놨으니까 가지고 들어가.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된 아이들은 단 5과목 20학점만 이수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컬리지 입학도 할 수 있다. 종이가 흐트러져 있는 거 보니까 보긴 봤는데 가지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게다가 집 근처 컬리지는 미국 대학과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 컬리지 1학년을 마친 후 2학년 때는 아들이 좋아하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컬리지에 입학하면 기숙사에 머물며 학생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아이들이 원하는 독립, 그리고 그녀가 바라는 독립, 그 방향은 같았다. 다만 그녀가 원하는 건 그 독립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무작정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금씩 날개를 펼치는 것. 그렇게 시작하면 아이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라면 풀기 전에 가지고 들어가. 라면 풀기 전에 먹어. 라면 가지고 들어갈 때 재민아이가 준 메시지도 가지고 들어가. 페이퍼 가지고 들어가. 그거 종이 양면이야. 그러니까 앞뒤로 잘 봐. 헬레나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간밤에 너무 가려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어저께 라면 먹고 나서 운동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샤워하려고 했는데 여기 목이 이렇게 벌겋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많이 어제 저녁에 먹은 라면 한 그릇 때문이었다.
그동안 쌓여온 시간들이 그녀의 몸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다. 좋아하던 와인, 새우, 그리고 이제는 라면까지. 늦은 시간에 잠들긴 했는데 잠든 다음에 거의 1시간 반 동안 너무 가려워가지고 얼굴하고 머리하고 두피 이쪽하고 목하고 이 주변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계속 긁느라고 잠을 푹 못 자고 결국 1시간 반 만에 깨가지고 일어나서 알레르기 리액션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먹고서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 기운이 다 될 때쯤 되니까 또 몇 시간 지나서는 잠이 깰 때쯤 돼가지고서는 또 다시 가렵고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가렵고 그러면 이제 긁기 때문에 손톱을 짧게 깎았거든요. 자면서 긁을까봐. 그만큼 제 몸 자체가 신체가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아요. 스트레스로 낮아진 면역력이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그리고 조용히 빼앗아 가고 있었다. 새벽에 깨고 막 긁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많이 피곤해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근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제가 고등어도 좋아했는데 언제부터는 고등어를 먹어도 너무 가려워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스트레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의 면역력을 완전히 약화시켜가지고 좋아했던 것들,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다 못 먹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정말 스트레스 없는 평온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낮 시간에는 대부분 이런 힐링 음악이나 아니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거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잠들기 전 울었던 그 수많은 밤들이 하나씩 그녀의 미간에 새겨졌다. 세월이 빚어낸 그녀만의 흔적이다. 잠잘 때 잠들기 전에 울던 날도 많았었고, 그리고 잠자는 동안 꿈속에서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자고 일어나면은 미간주름이 되게 진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는 게 생활에서 이렇게 미간주름을 방지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여봤어요. 잠잘 때도 이렇게 테이프 어떻게 붙이고 처음 잤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붙어있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떨어지긴 했어요. 제가 어저께 너무 가려워가지고 잠잘 때 가려워가지고 막 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을 계속 많이 움직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침까지 제가 이렇게 자면서 확인을 했거든요. 붙어있는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잠잘 때 하고 그리고 낮 시간에 생활할 때 이렇게 미간 테이프 붙이려고 해요. 제가 효과 좋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낮 시간 동안 음악을 틀어놓고 생활을 하는 것도 방에서 들리는 애들의 그런 소리를 신경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음악 소리, 방에서 저런 소리들이 나올 때 라디오나 아니면 이런 힐링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면은 그나마 소리가 섞여서 제가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거든요. 쌀통의 쌀이 다 떨어졌다. 쌀통이 텅 비었어요. 일부러 쌀을 안 사려고 해요, 당분간. 헬레나 씨는 오늘 마지막 쌀밥을 먹고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상담에 참여하고 고등학교 크레딧 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쌀을 사지 않겠다고 아이들에게 이미 엄포를 놓아둔 터이다. 그게 사람을 미치지 그 말은 않거든요, 본인 헬레나 스스로. 씨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나가서 헬스장 가가지고 헬스장도 다 끊어놨는데 가서 운동하고 바깥바람 쐬고 그리고
음식 규칙적으로 먹고 그러면은 또 예전처럼 되게 그냥 좀 명랑하게 좀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게임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걸 하느라고 끝내지를 못해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방 안에 저렇게 막 일주일, 막 2주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먹는 것만 챙겨 먹고 그리고 먹을 거 떨어지면 가끔씩 저한테 이제 함부로 해가지고 저는 정도가 되게 지나칠 경우에는 솔직히 인간이니까 엄마 얘기도 하지만 인간이니까 좀 밥 해줄 마음도 안 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사 먹으려고 이제 슈퍼 가려고 이제 걸어 나갔다가 오고 그 정도. 잠깐 외출은 하는데 거의 뭐 저렇게 사는 게 일상이라서 그걸 지금 거의 4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만으로 4년이죠. 5년 차인데 그런데 본인들은 중독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답답한 거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애들이 곧 20살이 되거든요. 이제 한국 나이로는 현재 21살이고 만으로 20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이제 전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다 하는 말이 본인 스스로 전화를 하고 예약을 잡고 그리고 와야 된다고.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제가 어떻게 보호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전부 다 여기는 16살, 만 16살부터 본인의 의지로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부모가 더 이상 강요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본인 스스로 상담 받겠다고 전화를 해서 치료 받겠다고 상담 받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쌀을 안 사기로 했어요.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전화를 해서 날짜를 잡고 상담을 해라. 그러면 쌀을 사겠다. 지금 오늘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밥이. 저도 밥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밥이야. 내일 일요일이지. 월요일날 전화해가지고 예약 잡어. 엄마 자야 되니까 새벽에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좀 해줘. 자정이 넘은 시각 문 너머로 게임 소리가 새어나온다. 헬레나 씨의 손에는 작은 알약 하나가 들려있다. 수면 보조제예요 이거. 멜라토닌, 수면을 유도하는 천연 호르몬 성분으로 만든 영양제로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렵지만 캐나다에서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다.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수면제는 아니고 그냥 수면 보조제. 몇 개 안 남았네. 물론 수면 보조제 안 먹고 자는 게 수면의 질을 더 높인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이거 먹어도 생각이 많을 때는 잠이 잘 안 와요. 먹는다고 해가지고서는 잠에 골아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 먹어서 약간 좀 안 먹다가 몇 년 만에 먹었을 때는 먹자마자 잠을 푹 잤던 것 같은데 계속 꾸준하게 먹다 보니까 요즘에는 먹어도 바로 졸립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푹 잤으면 좋겠네요. 쌀통은 튀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게임은 오늘 밤도 멈추지 않는다. 운동 마치고서는 잠깐 쉬고 있었는데 지금 전원을 켜지 않았어. 근데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진짜.